안녕하세요. 저희 원가관리회계 제1장에 보시면 제 원가관리회계 개념부터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 독학사 2단계 원가관리회계를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쉽게 생각하셔서 저희 원가관리회계는 제조기업이 제품의 원가가 뭐죠? 제조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 공장에서 지금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건을 오히려 밖에서 사가지고 오면 얘가 얼마에 주고 사왔다. 그게 명확할 텐데 지금 공장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니까 저희가 만든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회계가 원가 관리 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로 잠깐 보시면 3페이지에 원가 관리 회계의 의의와 목적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상기업은 완성품인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제조기업 얘기 나왔죠. 원재료 등을 매입해서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한 후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 뭐 길게 나왔는데 결국 제조기업은 그거죠. 우리가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하겠다. 그게 제조기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란 제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 계산, 그리고 집계하여 제품 생산에 소요된 총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 처리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조기업, 원가회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원재료를 구입을 해서요. 원재료를 구입을 해서 공장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1공정, 공정이 여러 공정이 있다 하면 2공정 이렇게 공장을 투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희는 이러한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들도 있거든요. 미완성품을 얘를 제공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공품. 중요한 거는 완성품의 원가가 계산이 돼야겠죠. 이 원가가 계산이 되면 원가 계산에서 뭐 하게요? 원가가 계산이 돼야지 얘를 얼마에 팔 건지 판매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판매할 금액이 결정이 돼야지 회사의 이익이 확정이 될 거고 이익이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재무 상태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제조기업의 그 재무제표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제조기업이 먼저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뒤에 나올 거니까 어쨌든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제품의 원가가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돼요. 손익계산서가 뭐예요?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을 해서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의 제조 원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기업의 경우에 이 앞 단계에 뭔가 잘못 작성됐으면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뒤에 손익계산서랑 재무 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단기에 만들어진 제품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 이 제품 원가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까지 작성이 될 겁니다. 3페이지 밑에 표에 보시면 알아두기에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는 회계의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회계의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회계 정보 이용자가 뭐예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회계 정보 이용자가 외부에 있느냐 아니면 내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외부 정보 이용자, 뭐 외부 이해 관계자라고도 하는데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가 그걸 저희는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
회사 내부라고 하면 저희 종업원, 뭐 경영진이 해당이 되겠죠.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회계, 뭐 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마다 일정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적용할 거는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 이거죠. 외부에 공시할 거 아니니까 굳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 회계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특정 보고서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작년의 실적, 아니면 작년 뭐 10에 30일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과거지향적인 정보들이 제공이 돼요. 그런데 원가관리 회계는 제품의 원가가 결정이 되면 그 원가의 뭐 판매가를 얼마로 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회사가 원가 통제를 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정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로 오셔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그 표 너무 중요하니까 좀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목적부터 볼게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관리회계는요, 경영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겠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 수단 보면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따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특정 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질적 속성 보시면 재무회계는 객관적이죠. 누구나 다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봐야 하니까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원가관리회계는 그 회사만의 자기네 나름대로 독특한 주관성이 개입이 될 겁니다. 주관적이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간적 관점 보시면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요. 원가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범위를 보시면 재무회계는요, 뭐 넓고 전체적인 범위, 원가관리에는 조금 좁아요. 그 회사마다 만드는 물건도 틀릴 거고 각자 그 회사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좁고 좀 구체적인 범위, 그 원가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구체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가시면 이제 원가관리 회계의 목적 3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아까 재무제표 작성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작성이 돼서 제품의 단가가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됐었죠.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 통제라는 게 경영진이 그 원가를 절감할 수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원가 관련된 자료들이 쭉 있어야겠죠. 그 자료들이 원가관리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겠죠. 원가관리회계 목적 3가지 잘 숙지를 해주세요. 2절에 보시면은 원가관리회계의 체계와 범위에서요, 저희 크게 지금 계속 원가관리회계 이러는데 원래는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좀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 분야를 굳이 구분을 안 합니다. 굳이 구분을 안 하는데, 구분을 하자고 하면 원가회계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회계 영역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원가회계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겠죠.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 영역입니다. 그럼 관리회계는요, 그냥 쉽게 회사를 관리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예산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그래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책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영 또는 업무 통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경영상의 내용이나 업무를 통제하는 것. 이게 관리회계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가회계는 단순하게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위한 회계이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나머지 전반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통제 부분들이 관리회계 파트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엔 거의 다 그냥 원가 관리에서 이게 내용이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원가 관리 회계의 체계와 범위,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원가 회계는 이익 측정과 재고자산 평가를 위하여 역사적 원가 자료를 집계, 측정, 배분 및 평가하는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을 다루는 회계인 반면에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과 통제 및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이다. 표로 정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결정 범주에 따른 관리회계의 구분, 앤선이라고 하는 그 학자예요. 그 학자가 구분을 했는데 1번의 전략적 계획 보시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저희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해서요. 이거를 전략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돼요. 5페이지에 위에서 한 4번째 줄 내려오시면 전략적 계획을 세울 때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가지 원가 개념을 이용한 회계 정보가 사용된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양가로 이번에 경영 통제와 업무 통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통제하는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부분을 경영 통제.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을 경영 통제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 과업 또는 거래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통제하는 것을 저희 업무 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통제가 조금 더 광범위한 통제에 해당이 되겠죠.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업무 통제, 조직 전체에 대한 목표를 통제하는 게 경영 통제. 자,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양가로 3번에 원가 관리 회계의 범위에서 제품 원가 계산 측면이 있고요. 관리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저희 원가관리회계에서요. 사실 1장은 좀 중요도가 떨어져요. 중요도가 그게 좀 떨어지는 분야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보고는 넘어가야 하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갈게요. 경영통제 시스템의 의의와 발전. 1번에 첫 번째 줄 볼게요. 경영통제 시스템은 경영자가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원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획득,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통제 시스템은 경영통제의 주된 목적과 경영통제 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경영통제 시스템은 상급자인 최고 경영자가 하급자에게 당연히 지시를 하겠죠. 하급자인 하위 경영자와 사원에게 지시를 하고 각 부서가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업적을 평가하고 목표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친다. 네,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통제 시스템의 요소, 즉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의사결정, 지시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경영자가 있어야겠죠. 경영자, 상급자와 하급자로 구분이 되는데 상급자는 하급자의 업무를 감독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은 하급자가 하겠죠. 양가로 이번에 경영 과정, 하급자가 운영 과정을 감독 지시하는데 주로 예산을 계획 집행하는 과정이 경영 과정이래요. 3번의 환경, 4번의 성과, 5번의 피드백. 그러니까 경영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위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 하급자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성과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피드백 과정이 거칠 건데요. 그런 일률적인 그런 흐름을 경영 통제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경영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라는 경영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성과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번에 경영통제 발전 과정에서요.
1단계 물리적 관찰. 경영자가 실제 업무를 관찰 감독하여 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뭐 중소기업의 경우 적합하지만 뭐 대기업은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하급자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경영자가 와서 보겠다는 거죠, 눈으로. 이게 아마 대기업에서는 조금 힘들 거예요.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저 어디 공장에 직원들이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물론 그 중간중간 가서 경저 차원에서 방문을 하긴 하지만 이거를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진 않을 겁니다. 물리적 관찰은 실제 와서 관찰을 하는 건데 좀 중소기업에 적절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번에 뭐 역사적 기록, 회계장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단계래요. 회계 보고서가 작성되는 단계이다. 양가로 3번에 종합예산, 종합예산의 편성, 뭐 실행, 경영의 계획과 통제가 양적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단계이다.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1년 단위의 계획하고 또 큰 계획 단위의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종합예산입니다. 그다음에 4단계 변동예산. 자, 예산을 여러 조업도에 따라 편성함으로써 일단 조업도라는 게 뒤에 개념이 나오긴 할 건데요. 그 회사의 생산량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여러 가지 생산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죠. 편성함으로써 실제 원가와 예산 원가를 비교 분석하는 단계래요. 그다음에 양가로 5번에 책임에게 책임 중심점별로 책임을 부여해서요.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에 이 책임에 따라 뭐 성과를 분석 평가함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책임회계가 관리회계가 고도로 이루어지는 단계래요. 경영 통제의 발전 과정 1단계부터 5단계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1장의 OX로 점검하자 가겠습니다. 자, 1번. 원가 관리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한다. 틀렸죠. 자, 1번에 X. 왜냐하면 지금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거는 재무회계 얘기고요.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네 회사끼리 원가 관리를 하기 그러니까 회사끼리 원가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하거나 경영 통제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재무회계 이야기죠. 이번에 원가 관리 회계는 미래지향적 정보를,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자, 3번에 표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등은 제품 원가 계산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했는데 표준원가, 변동원가는요 관리적 측면이긴 하거든요. 얘네는 관리적 측면입니다. 사실은 표준원가가 뭔지 변동원가가 뭔지를 아직 저희 안 배웠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원가관리회계가 다 끝나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표준원가, 변동원가라는 게 어떤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예산에 따라서 실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 관리적 측면에 해당이 될 겁니다. 4번에 경영통제 시스템은 경영자가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4번 맞는 얘기죠. 5번에 경영자는 상급자와 하급자로 구분이 되는데 하급자는 상급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5번 틀렸죠.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독하는 역할, 지시하고 감독은 하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가 하는 거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약간씩 말장난이에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6번에 환경 중에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는 정치적, 경제적, 경쟁 기업의 반응 등이 있다. 맞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 상황에 우리 회사가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통제 가능하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는 회사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나라 전체 경제적 변동이 있다고 하면 회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6번에 환경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 통제 가능한 요소. 이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7번에 경영 통제의 발전 과정 중에 제5단계 책임 회계는 책임 중심점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 책임에 따라 성과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회계이다.
맞는 얘기예요. 저희 실전 예상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에 다음은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2번에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3번에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4번이 틀렸나 봐요. 4번에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했는데 이거 재무회계 얘기죠? 그럼 원가 관리에는 뭐예요? 주관적이며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이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죠. 자, 문제 2번에 원가 영역 회계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은 뭘 물어보냐면요. 크게 원가관리 회계가 원가 회계 영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 회계 영역이 있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역은 단순하게 제품의 원가 계산을 위한 회계 영역이죠. 1번이에요. 그 나머지 경영 통제, 그 다음에 뭐 업무 통제, 전략적 계획 이런 것들은 다 관리 회계 분야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 특징으로 올바른 거 찾으라죠. 1번에 과거지향적 정보를 강조한다. 아니죠. 원가 관리 회계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번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아니에요.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요. 3번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3번도 틀렸죠. 원가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였습니다. 4번이 맞네요. 뭐 주관적이며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1번에 4번 틀린 내용이라 3번에 4번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에 경영 통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단계 중 옳은 것은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4번에 보시면은 자, 1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1단계는 물리적 관찰이에요. 자, 물리적 관찰. 그 다음에 틀렸죠. 책임회계가 아닙니다. 책임회계는 5단계거든요. 자, 이번에 2단계는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역사적 기록. 그 다음에 3번에 3단계 종합예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물리적 관찰이 아니죠. 4번은 변동예산. 4단계는 변동예산이 맞고요. 나머지 5단계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건 책임회계가 해당이 될 겁니다.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문제 7번이죠. 주관식 1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자, 기억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얘기예요? 재무회계 얘기죠.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내부 정보 이용자. 그 원가 관리 회계네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건 뭐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앤서니의 의사결정 범주에 따른 관리회계 분류 중 경영 통제와 업무 통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설명을 하래요? 경영 통제하고 업무 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자, 경영 통제는 뭐예요? 저희 조직의 목표 달성, 회사 전체죠. 조직의 목표 달성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회사 전체 조직의 자, 목표 달성에 뭐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자원을 통제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는 부분을 경영 통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경영 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업무 통제는요. 또 특정 과업 또는 어떤 거래들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제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영 통제는 뭐라고요? 조직의 전체 목표 달성을 통제하기 위한 거고, 자, 업무 통제는 좀 그 세부적인 부분이죠. 세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특정 과업 또는 거래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장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장에서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정도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대신 2장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부터 2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